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9일 오후 2시 57분입니다. 한국의 현역 정치인 중에서 막말 챔피언은 단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을 거의 적으로 봅니다.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황교안 대표가 국민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26일 대전시 서구 문화원에서 열린 대전시당 당원교육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이겨야 할 상대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이야기했다면서 국군 통수권자에게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있을 수 있느냐, 공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끌어가면 안 된다, 다시는 이런 발언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협박성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자유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적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발언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해찬 대표에게 질문을 할 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적이냐, 대한민국의 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마 이해찬 대표가 대답해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우선 어제 황교안 대표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 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 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방의 핵심 축이라고 할 한미연합 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뭘 하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는 형식적인 NSC 한 번 열고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며 사건을 축소하기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누가 지키나, 이런 가정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해 요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줄이면은 대한민국의 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장입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 김정은을 보호하고 비호하고 김정은의 핵 개발을 사실상 도와주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결심했다고 세계를 속이고,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들어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우리 공군기가 다니지 못하는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적인 김정은을 도와주고 우리의 국민과 국가와 국군을 위태롭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적이다 라고 야당 대표가 규정하는 게 그렇게 틀렸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일관된 정책이 김정은의 행복, 김정은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과 국군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희생시킨 것이었다는데 이해찬 대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미사일 공격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 하여금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 우리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부를 권리와 의무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씨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19일 평양에 있었던 경기장 대중집회에서 자신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했습니다. 남쪽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아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찬 씨는 국민이 뽑았으므로 대통령을 적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으로 정권 잡은 사람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거죠. 헌정을 파괴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국민이 뽑았다고 하더라도 취임 선서를 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따라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다. 김정은이가 국무위원장이다 하면서 스스로 김정은의 부하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이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았다고 해가지고 적으로 부르면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국민으로 뽑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반역을 해도 반역자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런 법이 있느냐고요? 그런 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죠. 또 이해찬 씨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왜 황교안 대표가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느냐는 점을 생각해서 그 점에 맞춰서 논리를 전개하더라도 수많은 헌법 위반이 있죠. 헌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제가 외우는 것만 해도 한 11개쯤 됩니다. 11개. 그러나 주로 안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6.25에 대해서 UN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6.25는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6.25가 내전이 맞습니까? 김일성이가 남침한 전쟁을 왜 내전이라고 하면서 상방과실처럼 이야기합니까? 더구나 문재인 국군 통수권자가 국군 지휘부를 어떻게 다루기에 국방장관이란 자가 나와가지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남북 사이의 불미스러운 무력 충돌이었다고 이야기하도록 만듭니까? 이게 상방과실입니까? 그럼 6.25도 상방과실이니까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없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우지 않고 국군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정통성과 우리의 헌법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 아닙니까? 적과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적입니까?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닌가 의심할 근거가 또 있습니다. 뭐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수석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게 분명합니다. 일본이 적이 맞습니까?
한미일 동맹관계의 일원인 일본이 우리의 적이냐고요. 그러면 김정은을 친구처럼 대하고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을 적으로 대하면은 친북 반일이 되는데 이런 정책을 펴면은 한미동맹도 와해돼 버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핵무장한 북한 농당 정권의 인질이 되든지 흡수돼 버리는데 이 노선을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적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호자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뭐 앞으로 이야기하려면 1시간, 2시간 계속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의심할 근거들을 나열하라고 한다면 저는 헌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에서 김일성의 손녀가 있는 자리에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존경한다고 한 말,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면서 대한민국을 같이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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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라고 뽑아 놓으니까 김정은 지켜주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죠. 대한민국과 결혼을 시켰는데 일종의 불륜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야당 대표는 국민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편에 서지 않았다. 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적이라는 말은 이해찬 씨가 만든 말인데 그 말이 맞아요.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로 하면 그게 적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보수 세력과 관련해가지고 뭐 괴멸 운운하고 20년 집권, 100년 집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원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자신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정리했던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2005년에 청구권 협정에 위반됨으로 징용공 배상을 일본 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결론을 잘 내렸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적합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을 뒤엎고 있잖아요. 지금 노무현과 문재인이 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해찬 씨가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게 해야 한일 관계가 풀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한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약속인 청구권 협정도 존중한다. 징용공 배상 문제는 대한민국이 정부가 알아서 일본 측에 요구하지 않고 알아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한일 관계 단박에 풀려버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황교안 국민이 뽑은 문 대통령을 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죠. 감사합니다.